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행이, 김행랑하고 회의가 정해되자 용해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행방불명.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의 마지막 줄행랑이었다고. 김행 장관 후보자의 처음도 줄행랑일 줄이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도망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김행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제출 거부하고 있는 자료들 다 준비하셔서 내일 국회로 다시 오십시오. 김행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다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지금 도망치시면서 하늘 한번 보시고 크게 숨 한 번 쉬시고 사퇴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정적 황색 저널리즘의 대명사인 위키트리 부회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면 도망치지 마시고 사퇴하십시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용해인 의원이 김행 인사청문회에서 독보적이었던 이유는 지상파 패널로서의 상대인 것도 있지만 김행의 상징인 위키트리를 강타했다는 데 있지요. 이는 한준호 의원과의 콜라보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행이 행방불명된 후 아침에 열린 여가위에서 한준호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저희가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싶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의 형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저는 이제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후보에 대한 질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실은 후보의 언론 가치관 또는 여가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좀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제 그 질의를 차마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오늘 의사진행 발언 형태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김행 후보자의 소셜뉴스 측에서 운영을 했던 위키트리 어제 용해인 의원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MBC가 2012년도 1월 30일에 170일 파업을 들어갔을 당시에 대부분의 그 여론들이 MBC에 굉장히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김진숙 본부장 등 이분들이 그 위키트리라는 곳과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이들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MBC 노조에 대한 공격을 여론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김행 후보자는 가짜뉴스가 뭐 도가 지나친다 등 이 여론을 형성하는 아주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는데 이런 여론 선동 작업을 위키트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만 봐도 대략 한 2억 5천 상당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허브 측에 6천만 원, 실시간 대응에 1억, 이슈 대응에 9천만 원 등 위키트리에 지급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실제 지급이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명박 정권에서 처음 하고자 했던 것들 중에 SNS를 활용하기 위한 국정원, 국방부 등을 활용해가지고 여론 작업을 했던 작업들이 이 문서들이 다 존재를 하죠. 이 문서 내에도 위키트리를 적극 활용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로 위키트리라는 곳은 흔히 말하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실제 이런 계약을 했는지 그렇다면 그 당시에 MBC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명확하게 밝혀야 됐고 실제 관련해가지고 증인 신청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정권이 내년 총선에 목숨을 거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 과거 MB 정권에서의 전문가들을 대거 포섭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김행을 한준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과거 여론 공작을 위한 역할로서 데려가는 것이라면 과거 위키트리의 여론 선동 작업에 관한 용해인과 한준호의 협공이 나온다면 타격의 범위는 김행뿐만 아니라 경정권이 되지요. 이어 용해인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파행을 시켜놓고 국민과 국회를 모욕해놓고 만약에 김행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국민을 모욕하고 국회를 또다시 모욕하는 일이다라는 점을 반드시 경고하고 싶습니다.
늦게라도 이 자리에 국무위원 후보자가 온다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건데요. 저는 반드시 또 이 자리에 돌아와서 인사청문회를 마저 진행할 의사가 가득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인사검증 과정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책임이 국무위원 김행 후보자에게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힙니다. 좀 전에 그 존경하는 한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이 사실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쏟아졌습니다. 황색 언론의 대표이자 그 황색 언론으로 성공시켰던 당본인인 김행 후보자가 그런 언론의 단독 보도들이 마치 본인이 경영했던 언론사들처럼 트래픽을 위한 어떤 보도들인 것처럼 어제 이 자리에서 매도하기도 했는데요. 분명히 인사검증 과정을 언론들이 진행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 역시 김행 후보자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행 장관 후보자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점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생중계를 보고 계시다면 오후에라도 이 자리에 국회에 오셔서 인사청문회에 마저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키트리가 단지 황색 언론으로서뿐만 아니라 블랙 언론, 즉 뒤에서 어떤 여론 조작과 선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 제기까지 가하는 것이니 이는 공정권에서의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언론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내년 총선에서의 여론 공작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캐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김행이라는 인물의 선정과 검증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캐내야 하는 것이고 청문회에서 토망을 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건 오히려 토망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겠지요. 이는 신영원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더 확신이 가지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후보가 회장을 퇴장한 이후에 간사 간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의 사회 진행이 편파적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과해야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국힘의 주장에 있어서 어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후보자가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을 3번을 찾아갔습니다. 어제의 사태를 초래한 후보자의 태도 불성실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그런 태도에 대한 사과를 하면 위원장께서도 사과할 수 있으니 회의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답변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기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후보자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문박해서 들렸습니다. 자, 이런 인사청문회 책임 1순위는 당연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배워왔다는 한동훈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서은숙 최고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리스크입니다. 민생 리스크, 안보 리스크, 외교 리스크, 안전 리스크, 대통령 처가 리스크, 최근에는 인사 리스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만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 인사검증단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로 두었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에 고위 인사검증단을 두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하에 인사검증을 하고 결과는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 큰소리쳤지만 수많은 인사참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휘하 고위인사검증단은 윤석열 정권 고위인사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인사검증 프리패스를 발급하는 무능한 검증단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사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인사 리스크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과 기관장이 16명입니다. 가장 최근 임명된 인사가 언론탄압 기술자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입니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 장관 후보자의 놀라운 과거 행적과 불법 탈법 의혹은 어이가 없어서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료 미제출은 기본이고 급기야는 후보가 행방불명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질풍노도의 불량 학생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임명합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적이 아니라 국정운영 파트너입니다. 검찰을 동원하여 사법 스토킹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시고
두 분 앞에 놓여 있는 인사 리스크와 국정 리스크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라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자,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경정권의 브레이크는 이미 끊어진 듯 보이고, 그러니 경정권은 고쳤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민주당은 대법원장 반드시 부결하고 강서구에서 대승하는 즉시 한동훈과 윤석열 탄핵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김행의 주랭랑은 경정권 주랭랑의 예고편이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